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죠. 이 보도를 접하고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백강현이라는 아이가 누구지?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도 주먹으로 치고받는 학폭이 있었다는 건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그래서 한번 살펴봤죠. 13살의 어린 나이로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했던 이 아이는 벌써 유명한 아이더군요. 하지만 6개월밖에 다니지 못하고 자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두고 서너 살 위인 과학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다? 이런 아버지의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다른 학부모의 주장이 이어집니다.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더군요. 참 이상한 것은 교육 관계자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더욱 이상하죠. 아이들 부모끼리 진흙탕 싸움만 하는 상황. 결국 그 피해는 모두 아이들에게 돌아갔겠죠. 그 많던 교육 전문가들, 또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관계자들 모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또 서울과학고등학교의 존재 이유, 아니 더 나아가서 학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때 문득 그 옛날에 인천의 돌대가리 교장이라고 불리웠던 길영희 선생님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길영희 선생님은 해방 이후에 인천중학교와 제물포고등학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합니다. 농장에서 농촌 계몽 활동을 하던 그 양반을 인천의 지역사회가 추대해서 모셨던 거죠. 인천 시민들과 학생들은 그에게 돌대가리 교장 이런 별명을 붙였답니다. 당시 이 학교에는요,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청탁이 줄을 이었는데 이에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았던 이 선생님에 대한 애칭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선생은 스스로 석두네라고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6년 선생은 다음과 같은 학교 교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 등대처럼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하고 소금처럼 썩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교를 상징하는 교표도 소금의 결정체인 정유면체 그리고 등대 모양의 한자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물론 그런 멋진 교훈이 있습니다. 예지의행, 즉 예리한 지혜를 가지고 의를 행하라, 이런 뜻이죠. 학교 본관을 예지관, 기숙사를 의행관 이렇게 이름 붙였고 학교 입구 비석에도 이 문구를 새겨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곳곳에 걸어놓은 여러 액자에도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지행이라는 이 학교의 교훈, 그저 비석과 액자 안에 갇혀있는 그럴듯한 문구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을 이번 사건을 보고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백강현이라는 아이가 함께 공부할 수 없다며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명백한 팩트죠. 자신들보다 서너 살이나 어린 아이를 품지 못하고 내몰게 했다는 사실에서 서울과학고 학생들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석두 길영의 규장 선생님을 떠올린 겁니다.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란 제물포고등학교 교훈은 액차 속에 갇혀있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학생을 믿지 않는 학교가 도대체 무슨 교육을 할 수 있겠냐며 선생은 소위 무감독 시험을 도입했으니까요. 이때부터 제물포고등학교는 시험 시간에 선생님들이 시험지만 나눠주고 교실을 나갑니다. 학생들은 말 그대로 감독 없이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렀던 거죠. 당시에는 낙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감독 시험 첫 해에 53명의 낙제생이 나왔습니다. 부정행위보다는 양심적인 낙제를 택한 결과였죠. 석도 교장님은 이 낙제생들을
정교생 앞에 세워놓고 이들을 꾸짖는 대신에 최고의 영웅 이렇게 칭찬하며 1년 동안 학비를 면제해 줬다고 합니다. 무감독시험이라는 제물포고등학교의 빛나는 전통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제물포고등학교 학생들은 입학식에서 양심의 1점은 부정의 100점보다 명예롭다 이런 선서를 하면서 무감독시험 전통을 이어갑니다. 학식은 사회의 등불, 이 교훈도 액자 속에 닫혀있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무감독고사를 실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61년 제물포고등학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서울대 전체 수석 그리고 몇몇 단과대학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올렸거든요.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인천 한 공립학교가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에는 가자 인천으로 이런 글과 함께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 학교로 가는 만평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학식은 사회의 등불이라는 교훈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죠. 서울과학고 수업은 주로 모둠 활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난히 조별 과제가 많을 수밖에요. 백강영군이 속한 모둠은 이 조별 과제에서 별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몇몇 학생이 백강현 탓을 하며 너 때문에 우리들이 불이익을 받았어. 아마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 아이만 없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 결과적으로 바라던 바를 이루어냈을 겁니다. 수수방관은 손을 소매에 넣고 곁에서 구경만 한다는 뜻이 사자성어인데 학교 측의 태도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별 관심이 없어서 내버려 두었거나 끼어들었다가는 도리어 오히려 피해를 입을까봐 일부러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한 아이 때문에 규정을 바꿀 수 없다. 이런 학교 측의 변명, 이걸 스스로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자가 아니라 관료를 택한 거죠. 예리한 지혜를 가지고 의의를 행한다는 교훈, 예지행, 비석과 액자 속에만 가두어 놓은 것이죠. 논란이 야기되자 학교 선배라는 변호사와 치과 의사가 나섰습니다. 이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다녀봐서 하는데 이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지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글쎄요. 변호사와 치과 의사가 서울과학고 출신을 대표하는 사람인지는 저는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후배를 보호하겠다는 갸륵한 뜻을 그들의 변명에서 읽을 수는 있는데 동시에 서울과학고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언급도 하지 말라. 이런 오만함도 여기에 있지 않나요? 또한 좋은 성적만 받으면 학교 생활 충분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도 함께 읽을 수 있는데 이들은 서울과학고라는 학교가 아니고 학원을 다녔던 겁니다.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요. 저는 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천의 돌대가리 교장 선생님, 길영희 선생님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분은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라는 제물포고등학교의 교훈을 통해서 학교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으니까요. 사회에 불을 밝히는 등대, 그리고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막는 소금과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데 그 공부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회,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다. 그것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학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신보다 어린 동생을 내모는 그런 모렴치한 작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3.1운동에 참여해서 옥고를 치른 후에 의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평생 교육자이셨던 이 길 선생님.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학교의 존재 이유를
되물으며 성찰하게끔 해줍니다. 이 선생님 같은 교육자를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박영훈의 교육과 수학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굿데이.